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근육을 키우기 위한 웨이트와 식단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운동 습관으로 근손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있죠. 여러분의 운동 습관 중 근손실을 유발하는 습관은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쇠질연구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운동 습관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웨이트를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각자의 운동 루틴이 생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잘못된 운동 습관이 지속되면 계속해서 근손실이 발생하는지도 모른 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운동 습관들이 근손실을 유발하는지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근손실 없이 오로지 근성장만을 위한 효과적인 운동 습관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서 알게 된 내용 중 디테일한 습관 한 가지만 수정하셔도 근성장에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유산소를 타시나요?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기능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근육이 더 빠르게 회복되는 데에도 도움이 되죠. 또한 충분한 양의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 후 수행하면 근손실 또한 발생하지 않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이나 웨이트 전에 유산소를 타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습관 모두 근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실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적절하게 병행하지 못하면 약 31%의 근육량과 18%의 근력이 손실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잘못된 유산소 운동이 근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이 밝혀진 것이죠. 그렇다면 근손실은 발생하지 않으면서 근육을 보다 효과적으로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유산소 운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운동 전 유산소가 아닌 운동 후 유산소를 타는 방법입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웨이트 전 20분간 유산소 운동을 한 사람들의 운동 성과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다양한 연구 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죠. 이처럼 웨이트 전에 유산소 운동을 하면 웨이트를 하는 동안 더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근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효과적인 근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근성장에 포커싱이 맞춰진 분들이라면 운동 전 유산소보다 운동 후에 유산소를 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근성장이 아니라 심폐지구력을 기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웨이트 전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쇠질연구소 구독자분들은 심폐지구력을 요하는 마라토너의 몸보다 폭발적인 힘을 내는 이러한 몸을 만들기 원할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공복에 유산소를 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수면 시간 동안 공복이 유지되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때 몸 상태가 이미 근육 조직을 태우는 이화작용 상태에 놓여져 있죠. 이때 유산소를 타게 되면 아침에 섭취해야 하는 칼로리 대신 근육을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결국 근성장에 방해가 되고 근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아침 유산소를 타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웨이트 후에 유산소 운동을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스케줄상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때는 에너지로 사용될 충분한 영양소를 먼저 섭취한 뒤 유산소 운동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간혹 헬스장에 가보면 꽤나 오랜 시간 유산소를 타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도 태우지만 근육까지도 함께 태우게 되는데요. 근육 성장과 근력의 증가가 목표라면 우리는 유산소보다 웨이트에 먼저 초점을 두고 운동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유산소와 웨이트 운동의 시간을 비슷하게 두기도 합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일주일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날이 많을수록 근육을 키우는데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유산소는 일주일에 몇 번을 하고 몇 분 정도를 할 때 근성장에 효과적일까요? 해당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분에서 30분 주당 3회의 유산소 운동이 근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밝혀졌습니다. 만약 근육량을 유지하고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산소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근육과 근력을 키우고 싶은 분들은 유산소 운동을 너무 자주 오래 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근손실 없이 근육량을 키우기 위해서 일주일에 3번 20분에서 30분 유산소 운동을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20분에서 30분 유산소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근성장을 위해 유산소를 고강도로 불태워야 합니다.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잘 활용하면 고강도 시에는 폐활량과 기초 체력을 키우고 저강도 시에는 젖산이 근육에 쌓이지 않도록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여 근손실 없는 근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여러분께 소개하려 하는데요. 휴식하는 날 또는 웨이트를 끝마친 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처음부터 너무 빡세게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지속하기 어려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일주일에 한 세션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려 주당 2회 정도까지만 수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또한 고강도로 진행할 때는 10분에서 15분, 저강도 시에는 20분에서 25분 정도로 시간을 맞춰 수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앞선 내용대로 일주일에 3회 유산소 운동에 포커스를 맞춰 고강도 1번에 저강도 2번, 좀 더 수행 능력이 올라가면 고강도 2번에 저강도 1번, 이렇게 본인의 수행 능력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인 근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유산소와 웨이트 방법을 지속하다 보면 체지방 감소에 정체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에 한 번 더 고강도 유산소를 추가해서 정체기를 뚫고 성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공복과 웨이트전을 피해 일주일에 3번 20분 정도의 유산소를 통해 근손실을 예방할 수 있겠죠. 근손실 없이 보다 효과적인 근육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천천히 수행하시다 보면 어느새 증가된 근육량을 맛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근손실에는 운동도 운동이지만 충분한 영양 섭취 또한 매우 중요하니까요. 체지방 뺀다고 닭가슴살과 밥만 드시지 마시고 지방까지 골고루 섭취하면서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해 득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쇠질하기 좋은 날 자세한 운동 꿀팁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